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0월 들어서 2.1% 상승했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2%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은행이 트러스트 앤 리스백을 시행합니다. 임대료가 연 4.15%에 달합니다. 저소득층 주거비가 지원되면서 전월세 바우처가 도입됩니다. 신국토해양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2%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김장 물가입니다. 대기업 오너들이 보유 지분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최신원 SKC 회장이 최근에 보유한 회사 주식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한 배경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개인 금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바젤3 규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먼저 헤럴드경제 일명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트러스트 앤 리스백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임대료는 연 4.15%에 달합니다. 우리은행은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제도, 그러니까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분할 상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신탁 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신탁 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17% 정도에 달하는 고금리를 내는 연체 이자자, 그러니까 원리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에 4%에 달하는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경제신문 일명기사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월세, 전월세 바우처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신국토해양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어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됐는데, 이외에도 시외버스 터미널 등과 연계해서 KTX역 중심의 대중교통 일원화 정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5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KTX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이제 추진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여러 가지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서 국토해양 정책 방향을 새로 발표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일보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0월 들어서 2%대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달째 연속 2%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계속 2%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지난 9월 초 태풍 효과가 점차 누그러지며 전달 대비로는 내림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태풍이 김장 배추 작황과 출하에 영향을 미쳐 김장철 농산물 수급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최근에 대기업들 오너들이 보유 지분을 점차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그리고 최신원 SKC 회장이 최근에 보유한 자사 주식을 계속 매각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웅진식품은 윤석금 회장이 자사 주식 533만 주를 매각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윤 회장의 지분율은 22.32%에서 10%대로 낮아졌습니다. 윤석금 회장이 이번 주식 매각으로 8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매각은 작년 9월 납입이 완료된 서울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윤 회장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최근에 해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헤지펀드 따라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트렌드도 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시장이 지지부진하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투자 금융 같은 경우는 벌써 해외 투자액의 80%가 증가할 정도로 방법도 다양해지고 투자 트렌드도 점차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애플과 나이키에 집중 투자를 했던 대신 요즘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짝을 짓거나 아니면 현대차, 도요타를 짝을 지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일부 메이저 증권사들도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80%가 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개인 금융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바젤3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게 되는데 여기서 단기 유동성 비율의 그 규제에 대비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유동성 비율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기업 예금보다 개인 예금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 두 은행들이 개인 금융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으로서 그간 기업 금융 쪽에 주력해왔던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올해 들어서 소매 금융 쪽에 부쩍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탤런트 송혜 씨를 내세운 광고로 개인 고객들의 관심을 끈 것은 물론 꾸준히 점포를 늘리고 있고 직원도 새로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은행도 적극적으로 점포를 늘리고 또 고금리에 KDB 다이렉트 예금을 앞세워서 개인 예금을 급증시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